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다얼류에서 나온 자석축 키보드인 쿨60과 H5H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제품 모두 출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쿨60은 9월 18일까지고 H5H는 9월 21일까지예요. 둘 다 모두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자석축 키보드인데 얘는 플라스틱 바디에 미니미니한 레이아웃을 가진 60% 배열이고요. 이 친구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풀 알루미늄 바디에 있을 건 다 있는 75% 레이아웃을 갖고 있네요. 쿨60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각각의 색상마다 스트랩과 케이블 색상이 다르고요. 화이트 바디는 이렇게 등고선 모양의 키캡에 각이는 측각으로 영문만 들어가 있고, 블랙 컬러는 반투명 키캡, 요거 뭐 스모크 키캡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이렇게 한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랩을 달면은 이런 모양인데요. 저는 사실 이 감성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키보드를 벽에 걸 때 쓰라고 이런 행거를 주거든요. 이건 양면 테이프고요. 여기를 벽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라고 한 것 같은데, 분명 이 쿨60이 굉장히 가벼운 키보드거든요. 무게를 한번 재보면은 450g 정도가 나가는데 그만큼 가벼운 키보드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키보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거 뭐 경사 조절 다리 같은 건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자체적인 경사가 있는 키보드입니다. 키캡의 프로파일은 체리 프로파일이고요. 아무튼 현재 세일가로는 굉장히 저렴한 키보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런 60% 배열은 넘버 패드나 방향키가 없는 만큼 이렇게 마우스 이동 거리를 크게 확보해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키를 완전히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펑션키를 새끼로 누른 채로 상하 좌우, 블랙 컬러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방향키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이트 컬러는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이건 단색이 나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고, 이것보다 화이트가 좀 나으려나?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아주 살짝만 들어오게 한다거나, 사실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끄고 쓰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쿨60의 보강판은 금속 철판 보강판이 들어가 있고요. 실리콘 흡음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도 교체가 가능하고요. 기판 위에 스위치 패드가 깔려 있어서 지금 LED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케이블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LED가 아래쪽에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풀 알루미늄 자석축 키보드인 H5H 제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갖고 있고, 키보드 가생이 쪽, 이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둥글게 깎여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다얼류 로고 있고요. 키보드 옆 사이드에는 카본 재질의 패널이 들어가 있네요. 디자인 요소로 넣은 걸로 보이고요. 키보드 바닥면을 살펴보면 e스포츠, 이렇게 빨래판도 있고 커스텀 키보드처럼 무게추 디자인을 채용해 놨네요. 이게 지금 아노다이징이 된 걸로 보이는데 표면이 정말 좀 매끄럽고요. 이쪽에 GAP, 갑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프로필 전환 스위치입니다. 키보드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글 스위치를 바꿔가지고 모드를 전환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의 보강판은 기판 재질과 동일한 거거든요. FR4 재질로 되어 있고요. 똑같이 이 스페이스바 쪽에도 실리콘 흡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키캡은 PBT 재질이고 이중 사출 구조로 제작이 되었고요. 실리콘 가스켓 결합 구조로 제작되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의 쿠션 쇼바감이 느껴집니다. 띠용띠용띠용.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교체가 가능합니다. 똑같이 LED는 아래쪽에 있어요. 키캡의 질감은 매끄럽지만 얘는 살짝 좀 결이 느껴지고요. 쿨60 블랙은 좀 더 뭔가 마찰력이 있는 느낌? 좀 덜 미끄러지는 느낌? 그리고 이 알파벳이나 글자들이 만져지고요. 쿨60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의 결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네요. 이거 지금 보이는 이 결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결이 느껴져요. 얘네 둘의 느낌이 비슷하네요. 되게 스페이스에서는 요런 애들 결이 살짝은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키캡 품질은 만족스럽고요. 그럼 이제 타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제가 자석축을 전부 타건해봤는데 이거 자석축 키감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자석축들과 좀 다릅니다. 이게 확실히 다르네요. 일단 지금 보이는 쿨60 이게 색이 다른데 제가 두 개 타건을 왜 다 해봤냐면은 키캡이 다르면은 키감 차이가 생기거든요. 같은 제품이고 스위치도 같은데 확실히 다르네요. 여러분들도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는 이 화이트 컬러의 키감이 제 취향입니다. 좀 더 포각포각 포슬포슬한 느낌으로 키감을 잡아주고요. 키압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반발력이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가격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석축 특유의 날리는 느낌이 그런 키감이 나오는 제품이겠거니 싶었는데 아니에요. 예, 진짜 좀 다릅니다. 좀 진화한 자석축이 들어간 느낌? 스위치 느낌인지 뭐 하우징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좀 날리는 감이 없고 뭔가 쿠셔닝이 있는 듯한 느낌? 포복포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신기해요. 스위치가 뭔가 다른가 하고 분해를 했는데요. 하우징 재질은 좀 단단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윤활 처리가 된 게 확인되는데 여기 스템 사이드 레일 상단 쪽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 보이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상부 하우징이랑 맞닿을 때 쿠션 역할을 해줘가지고 좀 약간 독특하게 새로운 키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원래는 디귿자로 된 거, 그렇게 파인 부분이 보통 아래쪽에 있으면서 그런 스위치가 저소음 스위치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부에 넣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눌렀다가 뗄 때 이게 어느 정도 쿠셔닝 작용이 돼가지고 탁탁 튀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기존 스위치랑 다른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오, 신기하네요. 자, 이제는 블랙 컬러 얘기해 볼게요. 블랙 컬러는 화이트 색상보다 좀 더 약간 살짝은 트인 시원한 타건감이 나옵니다. 치는 맛이 나는 그 타격감이라고 할까요? 화이트가 살짝은 좀 더 얌전한 느낌이고, 이건 그거보다는 좀 더 치고 나가는 어택감이 살짝 더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같은 키보드인데 키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역시 같은 제품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특히 이 스페이스바 소리에서 소리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스페이스바에서 좀 소리가 다르지 않나요? 이게 뭐 마이크 위치가 완전히 뭐 동일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느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스테빌라이저 부분, 여기도 좀 만족스럽습니다. 밸런스만 따져보면 이 스테빌 키들이 좀 먹먹하게 좀 쿠셔닝이 더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잡혔는데 이게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괜찮은 느낌이고요. 이 정도 가격에 기존 자석축이랑은 좀 다른 특별한 느낌을 느낀 게 그 날리는 느낌,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 뭔가 이렇게 잡히네요. 기계식 스위치랑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자석축 스위치랑도 또 다른 느낌입니다. 자, 이제 풀 알루미늄 하우징인 HE 제품의 타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압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쫄깃함이 더 느껴지고 첫 입력할 때의 키압은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끝으로 눌러질수록 확실히 키압이 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느낌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됐던 게 저소음은 아닌데 좀 저소음 스위치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타건감이 좀 얌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타건할 때 느껴지는 거는 키 트래블, 그러니까 스템의 이동 거리가 좀 짧은 느낌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팍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래블 길이가 좀 짧으면 그만큼 끝까지 이렇게 누르는 게 물리적으로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좀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타건감이 쫄깃쫄깃하면서 굉장히 얌전한 좀 정돈된 사운드를 내어주고 뭔가 진짜 이것도 지금까지 나왔던 자석축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의아했던 게 다올류에서 자석축이 나왔었고 프랄루 자석축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또 나왔지? 그냥 조금 뭔가 바뀐 점이 살짝 있나 했는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것 같은 이 자석축의 키감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간 이 스위치, 이거 제이드 프로 축이잖아요. 이게 분명 자석축 중에서 가장 좋은 키감을 내주는 스위치 중 하나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하우징에서도 좀 많이 만져봐서 잘 아는 스위치인데 뭔가
뭔가 지금 요걸 보고 느끼는 거는 이 스위치가 아니라 요 하우징에서 이런 느낌을 내주는 걸까요? 가스켓 구조로 인해서? 스위치가 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스위치 많이 만져본 건데 처음 쳐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하우징이나 뭐 결합 구조에 따라서 키감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는 있는데 뭔가 그것을 좀 넘어선 느낌으로 좀 다르네요. 이 스위치도 분해를 해보면요, 이렇게 사이드 레일 쪽에 약간 구리스, 눅진한 느낌으로 보이고요. 따로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테빌라이저 밸런스, 그러니까 이 스테빌 키들과 문자 키의 느낌이 비슷한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튜닝 상태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사실 이 키보드들 게이밍 키보드잖아요. 발로란트나 카스 유저분들 아니면은 또 리듬 게임 하시는 유저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인데 타건감이 참 좋아서 타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이번에 다원류는 처음으로 웹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신제품 모두 웹 소프트웨어로 키보드를 세팅해 줄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먼저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저는 둘러보다가 먼저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키 트래블 메뉴에서 입력 지점 설정과 래피드 트리거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모양에서 이렇게 키들을 눌러서 원하는 키만 세팅을 해줄 수 있고, 토글 스위치를 옮기면은 이렇게 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모드를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LED 색상도 변경이 돼요. 이 P 정확성 모드로 하면 무지개색 LED가 이렇게 단색으로 고정이 되는데 LED를 이렇게 단조롭게 만들어서 기판 반응 속도를 끌어내는 것 같고, P와 A 모드에서는 여기 있는 권장 구성, 그러니까 프리셋인 거죠. 이걸 눌러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빠른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이거 좋은 프리셋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방향 키에만 래피드 트리거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는 이렇게 입력 지점이 조금 다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1.00, 여기는 3.50이잖아요. 윈도우 키는 게임하다가 살짝 스쳐서 눌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 있게 세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G모드, 게임 모드로 바꿔주면요, 키보드 LED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최상의 성능 세팅으로 됐다 나오고 다른 기능들이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키가 래피드 세팅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없어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는 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WASD 여기에는 입력 지점이 빨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빨간색 된 부분이 좀 약간 다른 극한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예, 다시 A 표준 모드로 돌아와서요, 전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은 뭐 SOC나 DKS 이런 고급 키 기능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기능 안 쓰거든요. 다올류 원래 자석축에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그 기능들을 다 제외시킨 거를 보면은 깔끔하게 불필요한 기능들을 다 뺀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이었어서 이렇게 없어도 아쉽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또 잘 쓰시던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은 게임 모드로 놨습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자, P 정확성 모드로 그냥 요거 기초적인 요거 WA 요거 프리셋으로 해볼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게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한데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다가 떼가지고 만세 브레이킹 해가지고 쏘는 거. 확실히 좀 다시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예, 제 체감은 그렇습니다. 나이스. 에헤이. 컷. 나이스. 나와. 와우. 뽀록이다, 뽀록샷. 자, 다음으로 쿨 60을 연결해 봤습니다. 폴링 레이트를 바꿔줄 수 있고요.
예, 다시 연결합니다. 요거는 좀 다르네요. 지금 축 보정 기능, 예, 캘리브레이션 기능도 있고요. 축 바디, 이거 스위치 세팅하는 거도 있네요. 여긴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일반적인 래피드 트리거 기능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RT 자기 적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켜면은 사용자가 키를 얼마나 눌렀다 떼는지를 센서가 감지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력 해제 지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런 게 또 뭐 필요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FPS 하면은 끝까지 눌렀다가 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닌가? 짤짤이로 살짝만 움직인다던가 해서. 근데 그것도 예, 수동으로 래피드 거리를 설정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저는 메커니즘을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정확한 작동 원리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수치화된 래피드 트리거 거리 값을 맞춰 놓고 사용해 보면서 거리 값을 조절하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요거는 키 매핑이고, 요거는 키 바인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키 하드 스탑을 이렇게 다 키면은 보시면은 이게 DKS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W키 눌렀을 때는 마지막에 S키가 입력이 되고, 반대로 S키를 입력하면은 마지막에 W키가 입력되고, 요거는 반대 키를 눌러서 브레이킹을 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키를 눌렀다가 떼면은 마지막에 D키가 나오죠. 그 다음에 D키를 눌렀다가 떼면은 A키가 나오고, W키를 누르다가 떼면 S가 나오고, S키를 눌렀다가 떼면은 W키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브레이킹이 걸리게 만든 기능인데, 이 기능은 카스에서는 사용하면 밴당하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발로란트에서는 이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저는 폴링 레이트는 8000, 래피드 트리거 값만 극한으로 놨습니다.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적당히 괜찮은 느낌? 브레이킹 감은 좀 약간 적당히 괜찮은 느낌? 예, 나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처치 완료. 나이스. 에임 갔는데. 자, 이렇게 다올류의 최신 자석축 키보드들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른 걸 다 떠나서 다올류 자석축 키보드의 키감이 완전히 다른 제품들과 다르다, 좀 격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좀 약간 간결해졌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약간 정리했다, 이런 느낌인데, 그걸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데 못한다가 아니라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싹 정리를 해서 나온 게 뭔가 이 과감한 결정이 좀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